에펠탑 없는 파리,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없는 이집트 사막, 남산타워가 없는 서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없는 뉴욕도 상상할 수 없죠. 미국 뉴욕 리버티 섬의 자유의 여신상은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프랑스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이 여신상은 단순한 인공조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했던 이 조각상, 과연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마 에펠탑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구스타브 에펠, 바로 에펠탑을 만든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가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유의 여신상 설계에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 다른 사람입니다. 모리스 퀘일리는 구스타브 에펠을 대신해 에펠탑의 구조 디자인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자유의 여신상 설계에도 그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스타브가 자유의 여신상과 에펠탑을 설계했다고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자유의 여신상을 디자인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건축가이자 조각가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에듀아르 라블레가 남북전쟁 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디자인을 할 사람으로 바르톨디를 지목했죠. 재미있게도 바르톨디는 엄마를 모델로 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답니다. 처음 프랑스가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해 주었을 때 조각상의 색깔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푸른색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자유의 여신상은 구릿빛 피부를 자랑했죠. 겉면이 구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처음 세워졌을 땐 반짝이는 갈색으로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리에 녹이 슬어 지금의 청록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상의 색깔이 변하자 뉴욕시 공무원들이 색깔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뉴욕 시민들은 푸른색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고 결국 색복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이름도 별명 중 하나였죠. 처음 바르톨디가 미국에 이 거대한 조각을 선물했을 때의 이름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였다고 합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로 이 거대한 조각상을 프랑스에게 받았지만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 땅에 전달된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1885년입니다. 재미있는 건 여신상이 통째로 운반된 것이 아니라 여신상의 겉면을 구성하는 300개의 구리판을 프랑스에서 제작한 후 미국으로 운반해 4개월 동안 재조립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운반 해체 비용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가 이 사연을 들은 기자 조셉 퓰리처에 의해 신문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었죠. 이 기금을 이용해서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에 완공됩니다. 바르톨디는 수에즈 운하의 입구에 거대한 조각을 만들 것을 이집트 정부에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자유의 여신상과 마찬가지로 횃불을 들고 있는 여성의 디자인이었죠. 하마터면 자유의 여신상은 먼 나라에 자신의 자매가 생길 뻔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이집트가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왕관처럼 보이는 걸 쓰고 있습니다. 7개의 뿔이 달린 이 왕관 비슷한 것은 지구상의 7개의 대륙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뿔, 사실은 왕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후광인데 마치 빛이 햇빛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묘사하고자 이런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뿔들은 1938년에 녹 때문에 제거되었다가 이후 다시 설치되었죠. 뉴욕을 상징하는 푸른 피부의 그녀는 오른손에는 횃불,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왼손에 든 책에는 이런 알파벳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1776년 7월 4일, 즉 미국 독립기념일을 의미하는 문구로 미국 헌법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든 횃불은 전 세계에 이성의 빛을 밝히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한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묘사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은 끊어진 쇠사슬을 밟고 서 있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숨은 의미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자유의 상징이네요. 우리는 금속이 벼락을 맞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몸이 금속으로 된 자유의 여신상은 매년 대략 600번 정도 벼락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여신상이 아니라 서 있는 발전소 수준이네요. 자유의 여신상 머리 부분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는 사람들을 설레게 하죠.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의 전망대가 원래는 횃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1916년까지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횃불 부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블랙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횃불 부분은 접근이 금지되었죠.
독일 스파이들이 미국의 무기 생산을 막기 위해 폭탄을 설치해 자유의 여신상 근처의 블랙톰이라는 섬에 있던 무기 공장을 습격했던 겁니다. 이때 약간의 상처를 입은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하기 위해 횃불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규칙은 계속 지켜지고 있죠. 그녀는 이미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혹성탈출, 투머로우, 클로버필드 등 수많은 영화에 등장했죠. 재미있는 것은 이 거대한 조각상이 대부분 재난영화에 등장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재난영화 전문 여배우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얻기도 했죠.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미국이 붕괴된다는 메타포를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투영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능욕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